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의 청문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점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이나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과연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 사회주의, 생산 수단의 어떤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체제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 않고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어의 과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카뮤니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죠. 조국 후보자가 그 사회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청문회에서 생각하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그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인가요? 사노맹 거기에 외곽단체에 가입을 했고, 사노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부인하고 폭력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과격 폭력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사회주의 용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들이 그냥 사회주의 그렇게 용어를 쓸 때에는 유럽의 복지국가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좀 구분을 해야겠는데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쓸 때 끝에 나오는 것이 그 본체이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것은 그 본 뒤에 나오는 용어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폭력 수단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자 이거는 포기하고 의회주의 어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주어지는 헌법 체계 내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을 하는데 개개인의 자본가 또는 개개인의 기업,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부 개입을 통한 그 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적 민주주의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어떤 복지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용어는 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도적인 체제로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조합 소유로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동체 소유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산수단의 어떤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겠죠. 토지를 갖다가 국유화 한다든지 또는 공유 어떤 사회단체 대표적인 게 모택동이 인민공사를 세워서 토지를 갖다가 어떤 그 공사 소유에 속하고 농민들은 그 공사에 사실상 어떤 농노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겠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 생산수단의 사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어떤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질식됩니다.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정치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 현실을 받아보면 실제를 바라보면 경제적인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과 계약 자유를 통한 어떤 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개인의 사회 활동에서의 자유도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탄핵 국면이 한참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윤복희 가수 아시죠? 윤복희 가수가 가수 윤복희 씨가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윤복희 씨가 그걸 거부하니까 공연장을 대관했던 곳에 압력을 넣어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죠. 그런 것입니다. 그 공연을 대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억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대관 계약을 했던 건물 소유주나 또는 거기 대관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려 했던 윤복희 씨나 티켓을 사서 그 공연을 보고 싶었던 팬들이나 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사회상을 보장하는 체제, 계약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지배계층일 뿐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 그건 지배계층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저지른 불법은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이니까 니네들은 감수해 라고까지 꺼리낌 없이 말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일 것이고 그 전 단계에 간 것이 사회주의죠. 그냥 적당히 숨겨주면서 끼리끼리 숨겨주면서 A가 한 비리는 특권층 내에서 B가 숨겨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법조계에서 저지른 비리는 언론계가 숨겨주고 언론계에서 저지른 비리는 법조계가 숨겨주고 경제계에서 저지른 비리는 법조계나 언론계에서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특권층에서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일반인들은 자유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유, 사회재산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인 계약이라든지 어떤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 다 껍데기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아니죠. 나치즘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에요. 거기가 사회주의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사회재산권은 보장은 했지만 껍데기로 국가가 어떤 경제 계획을 세워서 A 기업이 내년에 생산해야 될 것은 어떤 아이템이고 어디하고 거래를 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공급을 해주고 다 정부가 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은 돼 있지만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생산수단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거나 그걸 사회화 시켜가지고 인민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 시키거나 토지 공개 개념을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들여와서 토지를 국유화 또는 사회화 시켜가지고 개인의 토지 소유를 빼앗거나 그런 경우는 그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아주 본격적인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또는 토초세라든지 이걸 부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 시가의 7%, 8%를 때린다고 칩시다. 10년이면 그 재산 다 그냥 국가 소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냥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특권층, 관료층 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겠죠. 국민들은 개돼지가 돼서 살면서 비참한 생활로 전락해 가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 망한 국가 지금 21세기 보시죠. 베네수엘라 옛날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때 진보 농객이라고 나와가지고 언론인들 변호사들 나와서 차별해서 열심히 찬양했죠.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한다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나니까 그 나라 완전히 폭망해서 지금 전 국민 다이어트하고 인플레가 1년에 100 얼마나 나오나요? 인플레가 거의 100배 1000배 나오죠. 물가가. 그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자라고 궤변을 늘어놓던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앞으로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 나가는지 한번 두 눈 뜨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것인데 도입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과 달리 지금 어떤 결과가 났는지 문재인 정권에 표를 던졌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 총선 그리고 2년 후에 있는 대선, 2년 반 후에 있는 대선 잘 생각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이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